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문교입니다. 오늘은요 구독자 신도수님께서 복귀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타이잼 1단 정도 두시더라고요. 그 요청했을 때만 해도 며칠 전이었는데 그때는 3급이었거든요. 그동안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1단에서도 승률이 좋습니다. 제가 신도수님 바둑을 보니까요 굉장히 힘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기는 바둑 보면은 이제 대마를 다 잡으시고 또 이제 접근전 붙으면은 곧잘 승리를 거두세요. 힘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런데 뭔가 이제 행마나 정석 이런 거에서 살짝 이제 좀 변칙적인 거를 좋아하세요.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 기본 틀을 몰라서 그렇게 두시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상대방 골탕 먹이려고 즐겨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시려면은 이제 기본 정석 그 틀 있죠. 행마의 기본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지켜주시면은 오히려 변칙수 드는 것보다 이제 더 승률이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석이나 그 초반에 행마 있죠. 딱딱 그렇게 이제 예쁜 틀을 잡는 그런 행마법들 그런 거를 이제 좀 숙지를 하시면은 훨씬 승률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분전 수법들도 상대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되게 변칙적인 것도 많이 도와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알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신도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기원 몇 급 두냐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타이잼 1단을 기원 6, 7급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향상이 된다면 이제 기원 5급은 되신다는 거죠. 초반 정석이나 뭐 행마 이런 그 기본 그 부분 접전의 그런 틀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지금보다 더 또 승률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둑은요 신도수님의 흑번입니다. 상대는 타이잼 1단이고요. 여기서 이제 뻗으셨는데 이제 정석은 사실 여기서 이제 요즘 인공지능 이제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씌우는 정석을 블루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완전히 인공지능을 달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런 부분전에서 최신 수법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두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강의도 제가 올리면은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화점에서 이렇게 한 칸 역공하는 거, 뭐 두 칸 역공하는 거 그런데 이제 블루스팟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블루스팟대로 두시는 분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써먹으면은 많이 재미를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 복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컨텐츠도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도수님께서 이제 붙여서 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호구자리를 두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늘었을 때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요. 신도수님 바둑을 보니까 초반에 좀 돌이 좀 밑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가 이제 근거의 요점인 건 알아요. 하지만은 초반에는 이렇게 근거의 요처가 있더 하더라도 중앙이 뚫려 있으면 무조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가시는 게 훨씬 좋았어요. 이제 젖히면 이제 내가 되젖힐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죠. 왜냐하면 빈삼각은 너무 두기 싫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빈삼각 둘 바에 아까처럼 막는 게 낫는데 여기서 이렇게 젖힐 수 있고요. 끊으면은 이제 요 한 방이 매우 기분이 좋죠. 한 방을 이제 때리고 이렇게 이제 밑으로 두면은 이제 백이 치지만 이제 여기랑 여기를 맛보기로 하면 흑은 이제 좌상기 쪽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백도 이제 이쪽을 막는 것이 좀 낫겠고요. 여기서 이런 거 이었다가는 그냥 확 씌워버리세요. 그래서 뭐 이거 귀를 뭐 수가 모자라면 버려도 돼요. 그런데 지금 수상전도 만만치 않고 백이 먹어봤자 부분적으로는 커 보이지만 만약에 죽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미 흑은 두 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 버려도 괜찮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급 스킬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백도 이쪽을 둬야 되는데 귀는 살아있죠. 흑은 뭐 이런 식으로 유유하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쪽 띄어도 되고 이쪽 뭐 지켜도 되고 이쪽은 뭐 쉽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니까 이렇게 뒀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전에는 이렇게 막으셔가지고
뭔가 바깥쪽을 틀어 막혀서는 이제 상당히 좀 답답한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뭔가 이렇게 외세를 허용하면은 일단 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중앙이 뚫려 있을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행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도수님의 특징이더라고요. 조금 뭔가 이렇게 두는 거 뭐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좀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구워 삶아 먹으려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이런 약점이 노출이 되면은 사실 나중에 한 번 더 이쪽을 두더 하더라도 이제 한 수로 지킨 것보다 이제 좀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이제 좀 단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자, 실전에 이렇게 좀 더 넓게 가셨고요. 백은 눈목자 굳힘.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협공을 했고, 자, 여기서 이제 나를자로 굳혔는데, 고저 장단이라는 게 있어요. 좀 올드 버전이긴 한데, 이쪽이 낮으니까 이제 이쪽을 높게, 이제 뭔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너무 이제 낮게 치우치면 재미없으니까, 뭔가 또 높게 치우치면 밑에가 헌해가지고 이제 좀 깨지기 쉽고 하니까, 요런 장단을 맞추는 건데,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신조수님이 앞으로 조금 더 좀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정석적으로 맞춰서 두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당연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놓치고 계시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자, 신도수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들여다보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좋을 때도 있어요. 상대방 돌을 무겁게 만들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격을 신랄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요런 경우에는 오히려 백을 튼튼하게 해준 수로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본 수로 인해서 원래 한 칸만 갈 거를 이제 두 칸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됐죠. 하지만 여기서는 차라리 그냥 한 칸 뛰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쪽 약점이 있거든요. 이쪽 뭐 이제 끼우는 약점도 있고 요런 약점이 있는 곳을 오히려 가려운 데를 긁어준 꼴이죠. 요런 이제 습관적인 들여다보는 거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이 띄었고요. 3-3을 선수로 해서 기분이 좋았고 이제 좌변을 이제 깨야 되는데 사실 요런 백의 진영이 이미 좀 너무 좀 커졌죠. 요런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런 이제 부분전에서 어떻게 깨야 되는지 요런 수법만 잘 알아도 이제 급수가 한두 단계는 올라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강의도 내가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정수 이제 블루 스팟은 뭐 이런 데 지키는 거더라고요. 이런데 먼저 지켜서 이제 천천히 백의 진영은 깨는 건데 만약에 백의 진영을 깰 때는 이렇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사실 요런 수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이제 실전에 나왔을 때 이렇게 두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두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두면은 3-3을 들어가서 이거는 굉장히 크게 깰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귀의 주인이 바뀌었죠. 원래 흙귀였던 것 같이 이렇게 감쪽같이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두면 요 정도로만 넘어가도 백집을 깬 대신에 또 흙집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이 이렇게 되면 확 맞아버립니다. 한쪽으로 이미 기울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요런 데 수법은 굉장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급하게 깨러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좀 행마가 꼬이기 시작해요. 백 선수가 굉장히 뭔가 노련하게 이렇게 잘 두는데 이렇게 봉쇄를 당해서는 굉장히 깝깝해졌습니다. 사실 원래 백돌이 많은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쉽게 타개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원래 들어가 있던 돌도 외롭게 됐고 자, 이렇게 돼서는 조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 자, 다음 바둑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바둑은 신도수님이 2급 때 둔 건데요. 이때보다 지금 실력이 느셨을 수도 있어요. 이 바둑은 뭔가 초반부터 일선에 좀 이제 치우치면서 이제 대세를 놓친 그런 바둑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흙바둑만 이렇게 가져오게 됐는데요. 자, 3-3을 파서 일단 선수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흙이 기분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자도 굉장히 좋았고요.
백이 이제 침입을 했을 때 공격을 한 것도 좋았습니다. 자, 요렇게 상대방들이 많이 붙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젖힐 때 이제 이쪽으로 젖히는 수도 있고 이제 위쪽으로 젖히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위쪽으로 중앙 쪽으로 내도를 가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로 젖히는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늘면은 그냥 이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굉장히 이제 중앙 쪽으로 힘이 좋죠. 그러면 이제 발전성이 굉장히 좋고요. 일단 뭐 이렇게 젖히면은 이제 그때 꽉 이어도 되고, 그러면은 막상 백이 별 수단이 없어요. 이렇게 2선으로 두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돌이 밑으로 치우치면 별로 좋지 않다 그랬죠. 별로 이제 백도 별 수가 없이 이렇게 느는 정도인데 이렇게 두는 거. 실전에는 이렇게 밑으로 젖혔는데요. 다음번에는 한번 위로 젖혀보세요. 자, 이제 실전에 백이 이제 교환을 했는데, 자, 여기서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신도수님께서 이제 습관적으로 뭔가 이제 단수를 쳤는데, 초반에 일선에 돌이 갈 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과연 지금 여기 두는 수가 괜찮은가? 굉장한 악수였고요. 왜냐면은 사실 여기 돌이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집으로는 한 집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가치가 별로 없는 자리였고요. 나중에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았죠. 그쵸? 여기나 뭐 당장은 두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바둑이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는데 초반에 이렇게 결정을 지은 거는 굉장히 이제 안 좋았다는 거죠. 자, 다가간 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또 여길 막았는데요. 그러니까 1선이나 2선에는 초반에 웬만하면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요 돌이 여길 막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둬야 돼요. 하지만 이제 위로 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위로 두시고 이제 뭐 가만히 뛰어 나간다든지, 그리고 뭐 손을 빼고 두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게 사실 걱정이 되긴 하죠. 하지만 이제 찔렀을 때 뭔가 여기를 이제 돌파당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조금 쓸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백이 오히려 잡혀버리죠. 그래서 백은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귀를 잡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치중을 해도 빠져서, 아까 뭐 여기 도논수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쵸? 뭐 젖혀 있는 정도인데 영 걱정되면 한 수 지키면 되고요. 사활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여기를 막는 거는 거의 끝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도 뭐 빠진 것이 잘한 건 아닌데 흙이 받아준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장단을 맞춰준 수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1선이나 2선은 웬만하면 두지 말라는 거죠. 자, 백이 나갔고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이쪽을 두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둑에서는 먼저 선수를 잡은 사람이 좋은 곳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두는 수가 이제 초반에 2선이나 또 3선, 4선보다 그 위에 되는 데를 내가 이제 계속 습관적으로 상대가 여기를 뒀기 때문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한번 손을 이렇게 가만히 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여기 조금 일단 마무리가 된 장면인데 여기서 계속 좀 집착을 했다는 거죠. 좋은 자리는 뭐 이쪽을 벌리는 수도 있고요. 이쪽을 눌러갈 수도 있고, 밀어갈 수도 있고, 뭐 이쪽을 압박할 수도 있고 좋은 자리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작은 자리였습니다. 백도 손을 뺐어야 되고요. 이제 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패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오고 이제 때리고 패감을 이제 안 쓰고 이렇게 막았는데요. 이제 패를 또 걸어갑니다. 막상 백이 이렇게 버려도 사실 별거 없는 자리인데 이제 패에 서로 이제 집중을 하게 돼요. 자, 패감이 문제입니다. 여기 좋은 패감이 있죠. 무조건 이제 여기 썼어야 되는데 요게 엄청 작아가지고 지금 때이르게 백이 우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보고 이제 2선이나 1선 두기 전에는 조심하고 다른 데를 두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이제 신도수님께서 이렇게 붙여서 2점을 잡자고 했는데 여기보다는 사실 백이 뛴 수도 행마가 사실 굉장히 허술해요. 그냥 찌르고 이렇게 막아뒀으면은 이제 요돌도 살리면서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끊어 잡는 것도 있죠. 이렇게 약한 돌을 좀 돌볼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점을 잡자고 한 게 작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수세에 몰리게 돼요.
아까 요 뗀수가 굉장히 허술한 수였는데 이렇게 이제 씌어가는 게 통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잘 된 결과가 됐죠. 자, 여기서부터 또 공격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좌변 모양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또 쌈지를 뜨고 살아서는 백에게 우세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자, 요 바둑에서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되고, 일단 초반에 1선이나 2선에 두는 거는, 웬만하면 좋지 않다. 뭐 그 자리에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 다른 곳에 3선이나 4선에 큰 자리를 차지하자. 요것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도수님의 오늘 마지막 바둑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100을 잡으셨어요. 자, 요 상대랑 엄청 많이 두셨는데, 뭐, 아는 친구분이신지. 자, 여기서 이제 두 칸 낮은 또 소목에서 협공을 하셨죠. 자, 여기서 눈목자가 살짝 변칙수입니다. 예전에 대사정석이라고도 불렸던, 자, 이제 좀 헷갈리는 형태인데요. 흙은 이렇게 날짜 씌우는 게 보통이죠. 근데 요 정석도 굉장히 어려워요. 요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고, 이렇게 눈목자로 씌웠을 때 이제 100을 잡은 신도수님께서 이렇게 밑으로 커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게 보통이죠. 이제 밑으로 있고요. 이렇게 늘면은 이제 예전에 외목 정석이죠. 요 이제 돌이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요 돌이 있기 때문에 100이 훨씬 유리하게 싸울 수가 있죠. 이렇게 밀면은 이제 이어야 되죠. 그럼 띄었을 때 여기서 이제 별다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이제 뚫어버려서 흙이 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지켜가지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두면은 백이 활발한 진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면은 그냥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셨으면 되는데 이제 밑으로 끄는 게 이제 막상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여기를 이었어야 되는데요. 이제 늘면은 이제 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이제 백 입장에서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요게 그래도 실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치고서 이제 늘었을 때 이 다음이 좀 곤란해요. 왜냐면은 지금 축으로 이 한 점이 끊기기 때문에 애초에 백이 이제 밑으로 끊을 때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안 끊었죠. 요 한 점은 요석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렸는데 흙도 때렸어야 되고요. 이제 늘어서는 이제 밑으로 치셨는데 이제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활용 가치가 있었죠. 늘면은 어떻게 할까요? 요런 식으로 살까요? 막으면 띄어가지고 요거는 예쁘게 살았죠. 이러면 이제 백도 잘 타개를 한 모습인데 이제 밑으로 쳐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흙이 조금 기분 좋은 초반의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바둑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초반에 이제 정석 형태죠. 요런 정석 형태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지식이 풍부해지면은 이제 실력이 또 확 느실 거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접전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 장면입니다. 흙이 여기를 찝은 장면인데 여기서 약간 습관처럼 여기 끊길까봐 이었습니다. 요런 수를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수는 이제 사실 다른 데를 두는 게 훨씬 좋고요. 이곳에 두고 싶다. 그럼 차라리 이런 데 끊으세요. 그쵸? 요런 뭔가 돌이 아무런 집 형태도 내지 않고 이렇게 있는 수 그냥 습관적으로 끊길까봐 있는 수 요런 수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흙도 똑같은 실수를 좀 이따가 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백이 이제 잘 두셨죠. 근데 여기를 치고 띄었으면 조금 더 완벽했습니다. 이었을 때 이제 치받으면 실전처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띄었을 때 흙이 또 습관처럼 이렇게 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는 진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지금 요 두 집이 큰 자리가 아닌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를 이제 쳤어야죠. 늘면은 이제 밀어가지고 여기 단수 한 방, 백이 치는 거, 흙이 치는 게 쌍방간의 급소 자리로 여기를 치고 흙이 밀었으면은 굉장히 이제 흙이 꿀리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따라 있자 여기 대망의 요 단수 자리가 이제 백에게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확 이제 승기를 잡으셨습니다. 자, 끼웠을 때 이제 착각하셨는데 이제 여기 이어도 요 한 점이 안 죽죠. 요랬으면 흙이 더 곤란할 뻔 했는데요. 이 뒤로도 신도수님께서 굉장히 잘 두셔가지고 또 승리를 거둔 한 판이 되겠습니다. 자, 초반에 정석 이제 형태 여러 가지 지식을 늘려가시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상대방이 끈차고 했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수, 요런 수는 웬만하면 안 두려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반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타이즘 일단 신도수님의 바둑을 봤는데요. 이렇게 초반 정석 형태, 그리고 상대방 진영을 깨는 그런 수법들, 요런 수법들만 이제 머리에 잘 입력을 해놔도 지금보다 한 급수, 두 급수 쭉쭉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And everything we search, I mean it.